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11월 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벌어진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영화였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목요일, 태국 북부 피사눌록이라는 도시에서 65세의 한 여성이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년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3년 동안 여동생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는 맥박을 확인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무원들도 와서 확인했고 사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생전에 오빠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죽으면 내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 방콕에 있는 큰 병원에 갈 거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오빠는 여동생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을 관에 넣었어요. 흰색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에 관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방콕. 피사눌록에서 방콕까지는 무려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먼 거리였어요. 오빠는 밤새 운전을 했습니다. 관 속에는 여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오빠는 방콕에 있는 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했던 곳이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접수처로 갔습니다. 제 여동생이 장기 기증을 원했습니다. 시신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병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망진단서가 없으시네요. 사망진단서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의사가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죠. 하지만 오빠는 이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골 지역이었고 의사를 부를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 사망한 것 같다고만 확인해준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막막했습니다. 500km를 밤새 운전해서 왔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관은 여전히 트럭 뒤에 실려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오빠는 생각했습니다. 장기 기증은 안 되겠구나. 그럼 최소한 화장이라도 해드려야지.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절에서 화장을 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화장을 해주는 절들이 있습니다. 오빠는 방콕 근처 논타부리의 노엔THABURI라는 지역에 있는 왓 랏뿌라콩 타머트 렛 PRAKHONG 샘절을 찾아갔습니다.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오빠는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의 재무 담당자인 빠이라 수투비 그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여동생이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빠이랏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화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있으신가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빠이랏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사망 진단서 없이는 화장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거든요. 하지만 빠이랏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망 진단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오빠를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근처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관은 여전히 트럭 뒤에 실려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흰 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빠이랏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톡톡톡.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빠이랏이 말을 멈췄어요. 지금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오빠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톡톡톡톡. 소리는 계속됐어요. 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빠이랏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서 노크하는 소리가. 그는 서둘러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절 직원들도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관을 열어보세요. 빠이랏이 외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관 속에는 65세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이 작게 움찔거렸습니다. 살아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빠이랏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그분이 눈을 살짝 뜨고 계셨어요. 그리고 관 옆면을 톡톡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꽤 오래 두드리셨을 거예요. 절 직원들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관 속에서 깨어났어요. 구급대원들도 처음 듣는 신고였을 겁니다. 몇 분 후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여성을 조심스럽게 관에서 꺼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확실히 살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뛰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는 근처 병원으로 여성을 싣고 갔습니다. 오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살아 있었어? 그는 충격과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여성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심각한 저혈당증을 앓고 있었어요. 저혈당증이란 혈액 속 당설탕의 양이
너무 낮아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당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특히 뇌는 당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당이 너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여성은 2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영양 상태가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이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호흡도 완전히 멈춘 게 아니었어요. 단지 혈당이 너무 낮아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태를 가사 상태라고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산송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있었다면, 만약 병원이나 절에서 바로 받아줬다면 여성은 살아있는 채로 화장됐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어서 두 곳 모두 거절했고 그 덕분에 바이랏이 설명하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 동안 여성이 조금씩 의식을 되찾아 관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사망진단서가 없었던 것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의 주지 스님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우리 절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스님의 자비였습니다. 절은 이 사건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트럭 뒤 관 속에서 여성이 손을 움직이는 모습,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옮기는 모습,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실화야?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하지만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야. 곧 외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AP통신, 알자지라. 전 세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관 속에서 깨어나는 건 최악의 악몽이야. 정말 기적이다. 이 할머니 복 많으시다. 사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74세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숨을 쉬는 게 발견됐고 2023년 아이오와에서는 66세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어요. 의사들은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생명 징후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확인의 중요성. 사람의 생사는 가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둘째, 절차의 의미. 처음에는 사망진단서 때문에 거절당해서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여동생의 목숨을 구했어요. 셋째, 우연의 기적. 만약 오빠가 절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바이랏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만 달랐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넷째, 생명의 신비.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강인합니다.
2025년 11월 23일 태국 논타부리의 한절 관 속에서 들린 작은 노크 소리 톡톡톡.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느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오빠였다면 어땠을까요? 500km를 운전해서 와서 2번이나 거절당하고 그런데 갑자기 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겁니다. 때로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어서 거절당한 것이 결국은 생명을 구한 셈이니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의 가장 놀라운 실화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진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 속에서 깨어난 65세 태국 여성.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평생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생명은 소중하고 기적은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톡톡톡. 그 작은 노크 소리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